안녕하세요. 유아 토키도키 소라의 무상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이렇게 말하는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신기한 게 이게 브이로그 영상 같은 거 이제 주로 찍을 때는 조회수가 솔직히 한 3자리 넘을까 말까 이랬는데 되게 그 일본에 관한 이야기, 특히 그 제가 일하는 개호에 대한 이야기 보면 되게 매니악한 주제잖아요. 그런데도 조회수가 한 몇천대? 뭐 적은 조회수긴 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조회수라서 그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제 브이로그도 올려보고 이렇게 말하는 콘텐츠도 좀 더 주기적으로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다른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하는 주제인데 일본에 살면서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일본에 온 지는 횟수로 거의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일본인 와이프, 지금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들 2명, 유아 소라랑 그리고 여기 고양이들과 일본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이 하늘이 되게 맑은 거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이타마에 살고 있는데 올해 초에 한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국 가서도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찍고 이러냐고 촬영을 좀 하고 이랬었는데 되게 느낀 점이 뭐냐면은 한국은 약간 색감이 전체적으로 세피아 톤이 깔린 것 같은 느낌? 약간 그 뭐라고 하나요? 누리끼리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한국에 간 게 한 5년 만에 간 거였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색감이 느껴질 정도로 달랐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요즘 한국도 미세먼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좀 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누렇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일본에 저도 이제 정착을 꽤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날씨가 창창할 때는 일본은 진짜 창창하거든요. 뭐 제가 이제 지금 예로 영상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하늘이 맑을 때는 무슨 거의 그림처럼 막 하늘이 맑고, 그리고 저가 여기 사는데 사이타마 카와구치라는 곳에서 사는데 사이타마 카와구치에서 날씨가 맑을 때 후지산이 보여요. 그게 진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이렇게 공기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일본의 색감, 하늘이 맑다, 그런 게 제가 살면서 느낀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짜잔.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레코드입니다. 타케우치 마리아랑 아라메이코라는 분이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티팝을 좋아해서, 특히 한국에서도 요즘 유명하잖아요, 타케우치 마리아가. 뭐 이 앨범도 되게 유명하죠. 그 시티팝에 완전 히트 쳤었던 플라스틱 러브라는 곡이 들어있는 앨범이 이 앨범입니다. 이렇게 제가 레코드 판을 아시겠지만은 일본은요, 음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금 30대인데 저희 세대 때도 뭐 일본의 유명한 가수도 뭐 엑스제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아실 정도로 그때 이미 90년대 때 J-팝의 영향이 대단하기도 했고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렇게 물리적인 앨범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뭐 시대에 뒤처진다고 하시는 분들, 요즘 누가 이제 앨범으로 뭐 CD나 이런 걸로 누가 앨범을 듣냐, 다 스포티파이나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거 치는 음악 팬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밴드도 좋아하고 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앨범을 사서 소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일본은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은 워낙 음반 시장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앨범이나 피지컬 패키지라고 하나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옛날 거 요즘 거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그것도 되게, 우리나라는 제 경우에는 인천, 제가 한국에 살 때 인천 살았었는데 앨범을 사려면은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거나 동네 앨범 샵이라는 게 없었던, 그 부평에 하나,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소리그림이라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거기가 유일하게 이렇게 CD나 앨범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막 진짜 서울을 나가서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앨범 사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앨범이나 이런 거 CD 파는 곳들이 되게 뭐 차고 넘치고요. 저도 뭐 이제 자전거 한 10분 타면은 있는데 뭐 그런 데서 이런 거를 다 팔고 있으니까, 이런 음반이나 레코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천국 같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 관련 얘기가 나와서 또 음악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유명한 일본 뮤지션들이나 뭐 일본 음악들 팬분들도 많겠지만은 세계 뮤지션들도 일본으로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헤비메탈 음악을 엄청 좋아하는데, 메탈 음악을, 메탈이라는 장르가 지금 되게 인기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되게 매니악한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일본은 건너뛰지 않고 꾸준히 매년 이렇게 일본에 공연을 오고요. 뭐 전 세계에 유명한 네노라 하는 뮤지션들도 일본을 건너뛰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공연 일본 안에서 일본 아티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들이나 밴드들 공연이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고 거의 다 오죠. 그리고 그런, 제가 이제 유명한 공연장은 몇 군데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이제 도쿄돔이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나,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공연장들도 많이 돌아다녀봤었는데, 굉장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공연장을 이렇게 보러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역시 공연이 워낙 라이브나 이런 게 투어나 이런 게 많은 나라다 보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솔직히 진짜 장소에 따라서 거의 사운드가 묻히는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보컬 소리가 아예 안 들려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진짜 좀 티켓값 아깝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거든요. 뭐 소리가 묻히거나 이런 거는 경험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공연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는 게 일본에 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밴드 문화가 되게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보는 것도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밴드 공연 이런 게 많이 있기도 하지만, 저도 취미로 제가 밴드를 하기도 하는데, 밴드를 취미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살면서 제가 느낀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서 뭐 취미로라도 밴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도쿄의 신주쿠나 시부야, 이케부쿠로 뭐 이런 곳들 곳곳에 그런 밴드 스튜디오들이 엄청 많고요. 밴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번밖에 이제 공연을 안 해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타디오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일본은 한 건물이 스튜디오인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가 막 몇 군데일 정도. 심지어 그게 일본은 90년대 때 밴드 붐이 불어가지고 원래는 더 많았다는데, 저가 이제 같이 이제 밴드 연습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쭈룽게 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엄청 원래는 이 밴드 시장이 컸었구나 그런 걸 체감하기도 하고요. 큰 밴드들의 공연도 그렇지만 진짜 뭐 이름 모를 작은, 뭐 저도 그런 카피 밴드를 합니다만은, 그런 작은 밴드들의 공연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마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크고 작은 공연 문화가 발달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심심해서 공연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은, 하여튼 도쿄 어디든 크고 작은 공연장들이 있어서 그런 데 가서 뭐 적은 비싸도 한 그런 데는 3,000엔? 4,000엔 이 정도 하니까 부담 없이 그런 데 가서 술 한잔 하면서 공연 보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밴드 활동을 하기도 좋고 밴드 공연을 보기도 좋다는 게 일본에서 살면서 제가 느낀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거 보이시나요? 소리가 이게 뭐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라로이드 카메라인데요. 폴라로이드 600이라는 기종인데, 이제 일본에 살면서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이런 이제 카메라 문화가, 일본이 카메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을 사기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지금 엔저니까 쌀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빈티지 카메라들 이런 거 구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일본은. 한국이랑도 저거 좀 알아봤는데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작동도 다 되는 거고 박스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1000엔에 샀습니다. 중고로. 이게 그러니까 운만 좋으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일본은 그 리사이클 숍이라고 해서 중고 기계에 대한, 중고 물품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잘 뒤지면은 이렇게, 이거 완전 다 작동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잘 찍히는데, 이런 거를 잘 뒤지면은 너무 싼 거예요. 1000엔이면 10,000원이잖아요. 이거 필름이 8장에 3,000엔인가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싼 가격에 구하기도 되게 좋고요. 뭔가 이제 레트로한 카메라나 이런 레트로한 물품을 구하기에도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짜잔. 이거는 그 옛날 혹시 AVGN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텐데, 파워 글러브라고 하는 건데, 동네에서 한 저 뭐 리사이클숍 가서 얼마였더라? 1000엔인가 1500엔 주고 샀거든요. 요거 뭐 작동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멋있잖아요. 그냥 소품을 하기도 괜찮고, 저도 이제 취미로 밴드 하니까 공연할 때 쓸까 생각 중입니다만은, 뭐 이런 요상한 거 구하기도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되게 좋다. 제가 레트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 게임으로 유명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게 발달이 잘 돼 있기도 하지만 진짜 너무 싼 가격에 그런 게임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제 방에 이제 게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진짜 게임 하나에 뭐 유명한 게임들 이런 거는 막 100엔, 200엔 이러니까요. 뭐 부담 없이 그냥 사서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뭐 워낙 서브컬처가 잘 돼 있는 나라로 유명한 일본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일본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일본에서 살면서 제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집값이 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이제 큰 한일 관련한, 이제 일본 관련한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좀 큰 채널 같은 곳에서 일본에서 집 사기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집값이 비싸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은, 일본에서 사시는 외국인 신분의 저 같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좀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조건이 도쿄에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아니면 그런 아파트나 이제 일본어로 맨션이라고 하죠. 그런 데를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뭐 엄청 비싸지기는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쿄랑 그렇게 멀지 않은 사이타마나 이쪽으로만 가도 집값이 엄청나게 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사이타마 카와구치라는 데 사는데, 뭐 진짜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뭐 도쿄역이랑 한 20 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구치라는 데가 한 역 지나면은 도쿄입니다. 아카바네가 도쿄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이케부쿠로, 시부야 이런 데도 거의 지하철 타고 20분 내로 갈 수 있고요. 근데 저희 집이 제가 3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2021년에 이 집을 살 때 가격이, 저희 집 신축인데요. 그리고 주택이고 3층짜리 주택인데 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억 5천, 3억 4천? 3억 4천만 원 정도의 집을 샀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고요. 근데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이제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카이고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카이고라는 일이 제가 지금은 뭐 이제 부업도 하고 제 일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전에 이렇게 수입을 괜찮게 저는 받고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진짜 초반에 제가 일본에서 카이고 일하면서 받았던 수익이, 전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집을 살 때까지만 해도 월 3,500 조금 넘는 정도였을 거예요. 한 350만 원?
360만 원 정도였는데 보통 한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엔간에서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전직을 막 엄청나게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집 사기가 힘들겠지만 저같이 그냥 계속 한 회사에서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의외로 집 사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그거 다 근데 은행 빚 아니냐 그러면은 할 말은 없기는 한데요. 근데 그렇게 몇 억을 한 번에 내서 매매로 집을 살 수 있는 20, 30대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그리고 제가 아는 최근에 제 지인분 같은 경우도 사이타마에 아예 매매로 그분은 집을 사신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비싼 집은 막 몇 억짜리 이런 건 아니긴 했지만 근데 그 집이 뭐 도쿄랑 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금 서울에 집을 근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지 않을까. 제 나이 또래 사람이 막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이라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그 꾸준히 이렇게 일하고 자기 일하고 이러는 사람은 일본이란 나라는 집 사기가 쉽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심지어 제가 외국인 신분인데도 그렇게 집을 일본 와서 빨리 샀으니까 저는 이제 뭐 일본 배우자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아마 뭐 한 20대 후반이나 만약 결혼을 빨리 하신 분들은 그럼 뭐 저처럼 한해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집을 빨리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일본인으로 만약에 태어나서 그냥 대학 교수라고 꾸준하게 한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면은 20대에 집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일본에 살면서 점점 중에 하나는 집값이 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애들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제가 느낀 일본에 살면서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일본에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점들을 얘기할 때 이제 뭐 인간관계나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뭐 돈 얘기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공감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는 뭐냐면은요. 자주 요즘 일본에 관해서 나오는 얘기가 일본도 뭐 한국보다 이제 월급이 적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입이 근데 이제 어디가 더 높은가 이런 수입이 물론 이제 생활의 근본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요소니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월급이 2,300만 원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이렇게 집을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런 사회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런 숫자적인 지표만 보고 일본도 불경기다 일본 애들 뭐 우리보다 못 사네 그런 걸로 뭐 일본도 이제 막 뭐 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치부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 생활을 돈 쪽으로 너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막 1억 천금을 막 얻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워낙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형태가 다 잡혀있는 나라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꾸준히 이제 뭐 회사 같은 데 다니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기는 되게 좋은 나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임이나 음악이나 뭐 사진, 카메라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돈도 돈이지만은 그런 이제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야 그런 것도 알고 누리면서 사는 게 자기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애들을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요. 다음에도 또 일본 관련해서 이런 재밌는 얘기나 제 생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